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수익률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좀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특히 지수 강세장에 나왔을 때 유독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특히 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에 일반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비단 중소형주뿐만이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선호, 또 집중해서 매수했던 대형주들마저도 수익률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최근 7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약 2개월 약간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유난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왜 하필이면 7월 24일이냐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초 대규모로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7월 24일부터 대규모로 순매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북한 리스크가 고조됐던 것은 7월 28일 화성 10 사고가 발생된 이후 8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입니다. 따라서 현재 7월 24일부터 외국인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했다면 정책과 관련된 그러한 변수에 상당히 민감하게 의미 있게 반응을 했다라고 해석되는 장면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 그 기간 동안 7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일반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 순매수 상위 10종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가장 저조한 주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5,200억 원. 또 SK 하이닉스 그나마 다행입니다. 3,350억. 또 삼성전자 2,250억. 그 외에 약간씩 금액을 줄면서 한국항공우주, 아모레퍼시픽, 또 롯데쇼핑, 네이버, 하나테크에는 많이 매수했고요. KT, LG, 이노텍 같은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이들 종목을 통해서 일반 개인들이 올린 성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개 종목 중에서 상승 대열에 동참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이노텍 이 3개밖에 안 되죠. 나머지 7개 종목, 이 상승 장세에서 현재 일반인들이 손해했던 종목 중에 상승한 종목은 불과 3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개는 하락을 했다는 것이고 그들 10개 종목의 주가 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 2개월 남짓 한 기간에 오히려 마이너스 5.15% 정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물론 오늘치를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 물론 크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거의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이 0.5% 오늘 약간 내려간 것 같습니다. 어쩌면 0.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은 어땠는지 그것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외국인이 선전했습니다. 5.2% 수익률을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이 그런 수익을 냈다는 거죠. 또 기관 선호 종목들이 21.5%나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 현재 최근에 뜨거웠던 종목들의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고 기관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21.5%나 해당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참조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일반 개인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의 수익률은 중소형주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수했다는 것인데요. 인기 중소형주 펀드들의 평균 최근 1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2% 내지 마이너스 5%. 가장 인기 있는 신용 마라톤 중소형주 펀드조차도 좋지 않은 수익률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참조를 할 것은 과연 그 기간 동안에 일반인이 아닌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느냐 하는 것인데, 자, 외국인들은 NC소프트, 넷마블, 현대중공업은 블록딜을 좀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고려아연은 이제 고려와 관련돼서 원자재와 관련해서 매수한 것이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 특히 외국인들의 코스닥의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기관들이 매수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현재전자 그리고 카카오를 매수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할 만한 것은 해당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건데요. 그들이 10월 달 들어서는 오히려 그들 매도했던 종목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다시 걷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일반 개인들이 지난 2개월 동안 순매수한 대상들의 종목 구성에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뒤따르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많이 떨어진 종목들, 단순 낙폭 과대 내지 단순 낙폭 소외, 낙폭 과대 상태에 소외된 종목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KT나 한전,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싼, 상대적으로 염가 상태에 있는 종목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SK 하이닉스 추세가 좋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후발 고점 추격. 그나마 사실 작년과 좀 다른 것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현재 일반 개인들의 추격성 매수입니다. 작년에는 계속 매도를 했던 그들이 금년 들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약간은 고질적으로 후발 약간 뒤늦게 그들 종목 핵심 종목들을 추격해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은 조금 경계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현재 수익률이 저조한 즉 일반 개인들이 투자한 종목들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 조금 미숙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정책에 순응하라고 하는 증시 격언도 있죠. 그래서 정책 환경이 바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조절이 필요한데도 적폐청산 방산 비리라고 하는 현재 적폐청산 관점의 정책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방산주를 집중으로 매수했다는 것, 또 에너지 정책 변화와 관련돼서도 현재 한전을 매수했다는 것, 또 통신 요금과 관련돼서 KT를 매수했고, 사드와 관련돼서 아모레 퍼시픽을 매수했다는 거죠. 그런 점을 조금 현재 배제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펀더멘탈과 관련된 펀더멘탈 분석력이 조금 아무래도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사업 구성이 상당히 심플한 그런 사업을 갖고 있죠. LCD 패널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이 LCD 패널만 놓고 판단을 하는 그러한 대상이기에 사실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필 탄력이 떨어지는 LG 디스플레이 많이 매수했다는 건데 몇 가지 제가 그 점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LCD와 관련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형 OLED 화면, 대형 OLED 현재 패널 쪽은 세계 최대 극강입니다. 삼성전자도 훨씬 능가. 삼성전자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을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지금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지나치게 LCD에 대한 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90%나 된다는 것이죠. 또 현재 이들 두 번째 단점은 이 LCD 패널 쪽은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요. 또 이에 따라 많은 중국 기업들이 현재 진출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필연적으로 상황에 따라 공급 가행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심하게 업황이 상당히 변동폭이 좋을 땐 좋지만 나쁠 때 또 한참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특정 기간에 실제로 좋다고 하더라도 그 온건이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약점은 역시 현재 OLED 쪽인데요. 장점이기도 하면서 약점도 있습니다. 대형 OLED 화면 디스플레이 패널 쪽은 좋습니다. 현재 세계 최강, 극강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다 수익률이 좋은 IT용, 중소형
OLED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경쟁력이 상당히 밀리는 상황이라는 것이요. 현재 수익성이 좋은, 특히 내년부터 현재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OLED 수요가 급증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좀 대응이 좀 늦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유효하게 잘 대응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황이 되면 반전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대상인데 이것은 무턱대고 당장의 실질 좋다는 이유로 해서 매수한다. 이것은 현재 그 적절한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배양하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